힘쓰는 제가 마지막 본 게 언제죠? 3월 4일에 봤었네요. 3월 4일이면 이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네요. 그런데 여전히 박스권 움직임, 박스 안에서 돌파하지를 못했죠. 지금 저기 힘스 종목을 갖고 계실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의 차트에는 안 나타났겠지만 제 차트를 열어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죠? 요렇게 위에 아래에 여기 아래에 하나 더 지지선 저항선 요게 보이죠? 보니까 한번 살짝 뚫고 올라갔을 때도 있었는데 다시 아래로 쑥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기서 계속 놀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이제는 오른쪽 끝에서 보면 이제는 힘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상승을 이렇게 이어갔죠. 여기까지 빠진 게 아쉬워요. 여기까지 빠진 게 아쉽고, 두 번째 여기에서 그래 뭐 빠진 거야 그렇다 치고 다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자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찍은 고점이 왼쪽에 보면 여기 살짝 뚫고 나갔을 때 여기랑 비슷하죠. 일명 헤드앤숄더입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오른쪽 어깨가 살짝 높긴 하거든요. 이쪽이 살짝 높아요. 살짝 높긴 해요. 근데 별반 차이 없습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그렇게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나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온 상태고요. 들어왔다가 쭉 빠지다가 242평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 덕분에 제가 242평선을 설정을 해놨네요. 242평선 사실 저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게 됐으니까 앞으로 한번 보죠 뭐. 242평선의 지지를 받나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지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위로 올라올 때 122평선, 62평선, 22평선 얘네들이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넓게 보자면 요 아래에 있는 선으로 올라온 게 여기에요. 9월 초예요. 9월 초. 9월 초에 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안에서만 계속 놀았거든요. 견고하다. 12,250원 정도 내려오면 한번 사볼 법하다? 요 정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장기로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 122평선, 62평선, 22평선들이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하락 에너지가 큽니다. 지금은 하락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저항을 받는다면 더 하락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12,250원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요 근처에서는 한번 좀 사볼 법하다. 근데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다는 의미는 요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여기를 지지해주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지해주지를 못하고 혹시 얘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산자리에서 바로 손절할 수 있겠죠. 짧게 바로 손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절을 해버리고 다시 더 내려가서 11,200원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때 다시 한번 사볼 법하다. 그 정도 보여집니다.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상 보면 코로나의 여파로 떨어졌던 자리, 그리고 쭉 빠졌다가 쭉 회복을 한 자리, 여기는 없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완만하게 기존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크게 볼까요?
좀 더 크게가 안 되는군요. 힘스가 2017년도에 상장한 종목이라서, 네. 기존에 상장하자마자 2018년 말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던 종목인데,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하락 움직임을 마치고, 하락 에너지를 마치고, 요렇게 움직인 거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끝에서, 우리는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 오른쪽 끝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움직임을 참고하고 오른쪽 끝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끝에를 보면 122평선 상승, 62평선 상승으로 각도를 꺾고 있어요. 그리고 122평선이 12,400원에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올라올 거고요. 12,400원, 500원 뭐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그쯤에서 한번 사볼 법하다. 여하튼 지금 13,250원인데 12,500원까지 내려오면 아까 13,600원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12,500원까지 내려오면 조금 아플 수 있겠죠. 반대로 거기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 해볼 법 하니까 거기에서 추가 매수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죠. 주봉상 그러하다. 주봉상 지금 현재 가격이 매물대더라.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대가 된 거다. 그 다음 매물대가 아래쪽이라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물대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62평선 지지해주면 좋겠구나, 요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12,500원. 예. 다시 일봉으로 가볼게요. 목표가는 그러면 일단 저항은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앞에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요 자리는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는 제하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이 좀 보이는 곳이라서 여기를 목표가로 잡기에는, 저항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앞부분 여기는 분명한 저항이 된다. 16,000원이죠. 15,800원, 15,850원, 16,000원. 여기는 분명한 저항 자리가 된다. 그 다음에 상장하자마자 처음에는 19,900원, 2만원까지도, 19,980원까지도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못 갈 종목은 아니더라. 충분히 갈 수도 있겠다. 뭐 흐름만 잘 타면. 일을 잘해야 되겠죠,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흐름을 만약에 탔다, 그림 그려볼까요? 제가 원래 예측을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요 그림 그리는 재미가 좀 쏠쏠하네요. 자, 60평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여기서 좀 흐지부지 하다가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저항받겠죠? 저항받고 다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한번 사서 여기에서 한번 익절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서 또 올라가는 걸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겠죠. 그러면 2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요 중간 과정, 장기 투자는 요 중간 과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 중간 과정은 단기 투자에 해당되는 거고, 장기 투자를 아까 평훈양이님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60평선에서 튕길 때 여기에서 사서 쭉 가지고 계시는 거죠. 쭉. 큰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락했는데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을 터냈고 잠깐 쉬고 있죠? 잠깐 쉬고 있는데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 요렇게 여기에서 사서 쭉 올라가는 걸 기다려보자는 말씀입니다. 기간으로 보자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정도.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요렇게도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요렇게 간다면 어디가 깨질 때 얘는 아래로 내려가려는가 보다 하고 보여질까요? 일단 62평선 깨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122평선도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 손절 라인은
122평선이 되겠죠. 주봉상 122평선. 지금은 11,300원인데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11,300원, 400원 요 정도 되겠죠. 거기가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 근데 거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선 튕겨 올라갈 수도 있겠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저기 안전벨트. 저 122평선, 주봉상 122평선에 걸어 놓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안전벨트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움직임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봉 보겠습니다. 일단, 요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실패하고 안으로,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요 박스는 굉장히 오래된 움직임이잖아요. 요 박스의 움직임을 요번에도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요 안에서, 그러니까 12,250원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려오면 좋은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주봉상에는 62평선이 12,500원 자리였어요. 400원 500원 자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 생각하고 12,400원 500원 여기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법해요. 그렇게 했다가 12,250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데 요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준다 라고 한다면 계속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손절은 어디? 아까 122평선, 주봉상 122평선 11,000 얼마라고 했죠? 여기에도 보면 제가 그려놓은 지 오래된 요 선이 하나 있어요. 지지저항선. 11,240원에 있거든요. 요거 깨지면 손절. 11,100원이네요. 11,100원. 11,100원쯤에 11,100원쯤에 손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차트상에 지금 선 3개 그려놓고 주봉하고 일봉하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많은 데이터를 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하튼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고 위로 돌파하려다가 최근에 실패한 모습인데 다시 에너지를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응축을 해서 에너지가 쌓이고 위로 팡 쏴준다면 많이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겠구나. 아까 13,600원의 평균 단가라고 그러셨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뭐 잘못 산 건 아닙니다. 잘못 구매를 하신 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서 튀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한번 사볼 법 했잖아요. 13,300원 정도에선 사볼 법 했어요. 여기에 122평선도 있었고 22평선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이 종목이 단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걸 실패한 거죠. 네, 실패한 거니까 지금은 평균 단가가 약간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 다시 추가 매수 하셔갖고 여기를 지키는지 한번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힘스는 뭐 그닥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주봉상은 아직도 흐름이 살아있는 중이고 일봉상도 뭐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예, 뭐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와장창창 무너질 종목이냐 하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